이번에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태야말로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법원에 대한 그 국민들의 공정성, 신뢰가 깨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마치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선전선동은 좌파 유튜버가 하고 또 경찰이 또 그걸 막지 않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법원이 생각납니다. 공정한 것만큼이나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역대 사건 중에서 이렇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관할 유무, 체포영장의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규정을 씀으로써 판사의 월권, 또 2차 체포영장에는 그 110조, 121조를 적용을 배제하는 기재를 하지 않은 점, 또 그 와중에 관저에 대해서만 수색영장이 나오니까 주변 경계를 하는 50여 경비대 대장을 불러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딱풀 공문을 만들어서 그것이 수색의 적법성이 있느냐 논란이 발생한 부분. 한 사건에 이렇게 많은 적법성, 위법성 논란이 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동의하시죠? 예, 유사한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결국 그것이 지금 이 불법 폭력 점거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우리 사법부, 사법 시스템에서도 결국 공수처를 도입하고 아주 제대로 된 법률 규정을 만들지 못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초래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의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드러난 현상, 이 현상 자체가 법치주의의 완전한 파괴가 비슷하기 그거는 때문에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죠. 그 고민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 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보자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법원 행정처장님, 예.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권 없는 대통령 구속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사법경찰관의 구속입니까? 검사의 구속입니까? 공수처는 이제 검찰의 특수한 영역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잖아요. 예.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검사의 일이지만 그 사건 기록을 결국 중앙지검에 송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그 사건 기록을 지휘를 안 받지만 사건 기록을 중앙지검에 송치한다. 그러면 이건 사경의 구속이죠. 이게 검사의 구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사법경찰관의 구속이라고 한다면 이 구속영장 발부는 절차에 부합한 겁니까? 아닙니까? 전제 조건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 만일 사법경찰의 구속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을 통한, 검찰청 검사를 통한 청구가 없는 구속영장 발부, 이거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검사의 구속이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검사의 구속이라면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소를 못 하잖아요. 그냥 검찰청에 사건 기록이랑 사건 송치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법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검 문제는 다른 변론으로 치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분명히 법원 행정처장님도 이 법률적 문제는 인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자, 법제처장님.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검사의 구속으로 본다면 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없어요. 그 10일이 지나면 공수처는 이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읽으면 검사가 그 피의자를 직접 그러니까 구속하는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이라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려보면 그 조문을 법문대로 읽으면 구속한 검사하고 공소 제기한 검사가 같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검사는 구속은 했으나 공소 제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마 지금 이제 그 공수처 쪽에서는 그 검찰에 이 사건 이첩돼 가지고 공소 제기는 검찰청의 검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법적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같은 거를 볼 수 있는지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네. 네, 유상범 간사님 뭐 법률에 대해서 해박하셔요. 예, 인정하고요. 그러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그 나쁜 결론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 제가 보충할게요. 아니 공부 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령관들이 검찰과 군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처장님. 예, 우리가 증거인멸을 얘기할 때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김용현을 비롯한 사령관들이 입을 맞춰서 자기를 우두머리로 몰고 입을 맞춘 이유는 연금을 걱정해서다. 첫째, 이분들이 자백을 하고 이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 이분들은 선처를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현재의 지금 양형 예상 표상. 매우 엄중한 범죄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로 연금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한다는 게 참 치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나머지 분들이 다 입을 맞춰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자리가 아니군요. 이 국방이 아니죠. 처음에 다 잔뜩 나왔는데 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곽종근 사령관을 제외하고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TV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계엄 사령관부터. 그 사람들이 다 족족 다 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치졸하게 연금을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수괴로 자기가 대통령인 걸 까먹고 나를 수괴로 지금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이 지금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나머지 사람들이 포고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시키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시키니까 포고령도 만들어서 대통령 수정도 받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국회도 난입을 하고 선관위도 난입을 했다. 선관위 직원들 압수수색도 하고 영장 없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재판이 이루어졌으면은 그 재판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이 사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 이런 부탁을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유상문 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검사의 지위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차관님 알고 계시죠? 네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10일인데 내달 1월 7일 정도면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저 기록이 왔다 갔다 한 걸 빼면 공수처가 28일 날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야 되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차관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까 방어권을 보장해자는 얘기를 제가 우리 여당 의원님한테 들었고 토론도 나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어권 보장이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심판 이거랑 윤석열 피의자의 지금 예정된 구속 기소 시점이 약 2월 한 8일 정도 됩니다. 차관님. 네네. 그러면 2월 8일이라는 기준은 적어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날짜가 23일 그리고 쭉 이어서 내달 4일, 6일, 6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 끝납니다. 그랬을 때 수사기록 인증금도 다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 느낌으로는 2월 지금 기일을 16일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주요 증언자의 증인신문은 2월 6일까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상하는 것처럼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사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마당에서 법원의 구속 기소에 따른 재판의 시작은 아마도
2월 7일 이후인 뭐 한 2월 말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과 이것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의 서로 교란 상태가 됩니까? 우리 차관님, 내가 단순한 산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이해하시죠? 네. 취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해합니다. 적어도 이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의 뭐 9분이 그때는 저는 완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그분들의 공감대로 9분 전부에 파면한다라는 그 결정이 내리까지의 예상되는 스케줄과 구속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첩되지 않는다. 네. 예, 제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는 필요한 방어권 보장 철저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산술에 따르면은 뭐 과거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 측면은 있고 다만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번은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이게 공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 약간의 지장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